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표 칼럼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경기는 프로토 승부식 4회차 1월 7일 토요일 NBA 분석이고요. 첫 번째 경기는 인디애나 페이서스와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 그리고 두 번째 경기는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와 시카고 불스의 경기로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인디애나 페이서스와 포틀랜드의 경기부터 지금 바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틀랜드의 원정 경기고 인디애나의 홈 경기인데요. 두 팀의 지난 경기 내용부터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인디애나입니다. 인디는 지난 5일 필라 원정에서 혈투 끝에 패배를 기록했다. 기록하면서 4연승이 중단되고 말았다. 자, 사실 엔비드가 빠진 필라여서 인디애나가 이길 줄 알았다. 하지만 아쉬운 결과인데 비록 졌지만 4쿼터 추격전은 꽤나 인상적인 모습이었다. 자, 이 말이 뭐냐? 인디애나가 가진 재능의 크기가 어느 정도는 가늠할 수 있었던 4쿼터의 내용이었고요. 긍정적인 부분이라면 인디애나의 선수들이 모두 건강을 되찾았다라는 점입니다. 자, 덕분에 10인 로테가 가능하고 두아르테 컨디션만 돌아온다면 경기력은 더욱더 좋아질 전망이다. 자, 그리고 포틀랜드인데, 자, 최근 포틀은 7경기, 왜 이렇게 오타가 많이 하냐? 7경기에서 2승 5패를 기록하는 등 부진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지난 5일 미네소타 원정에서의 패배, 그리고 최근 선수들이 잔부상을 달고서도 계속해서 경기에 임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퍼포먼스가 상당히 불안정해진 것이 아쉽고요. 게다가 이번 경기에 그랜트가 결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지 뉴스가 입수되었다. 자, 뿐만 아니라 대퇴사두근 부상 때문으로 결장하는 그랜트, 그리고 너키치도 독감 증세가 있지만 달고 뛸 것 같고요. 그랜트가 결장하게 된다면 화력 싸움에서 포틀랜드가 손해가 커질 수밖에 없고요. 최근 릴라드와 사이먼스의 경기력도 기복이 심한 편입니다. 자, 게다가 포틀랜드는 원정에서 5연패를 기록하는 등 형편없는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인디애나는 홈에서 4연승을 기록 중이고 부상자가 없기 때문에 인디애나의 우세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언더 오버를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자, 언더 오버의 기준점이 꽤나 높게 형성된 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득점을 예상해 봅니다. 왜냐? 자, 인디애나는 최근 5경기에서 122점 이상씩을 올려주고 있고 지난 4경기 126점 이상을 허용한 바 있다. 자, 고득점, 고실점을 반복하고 있는 상태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는 클리블랜드, 클리퍼스, 토론토 등 수비적인 성향이 강한 팀들과의 경기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득점 양상을 노려볼 만하다 생각되고요. 포틀랜드가 아무리 수비팀이라고 해도 인디애나와 만나면 어떻게 해서든 득점 쟁탈전을 벌여야 되고 포틀랜드의 원정 부진의 가장 큰 이유는 수비의 기복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기의 중요 포인트는 최근 인디애나는 부상자들이 모두 돌아오면서 정상적인 로테이션이 가능해졌지만 포틀랜드는 여전히 부상 병동이다. 자, 그렇다면 인디애나 현비승의 다득점까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경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금일 준비한 프로토 승부식 4회차 1815.40배당 조합으로 준비했고요.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아래에 있는 고정 댓글의 링크로 수익방 입장 문의 주시면 매일마다 프로토 승부식 주력 조합과 고배당 조합 한 조합씩 무료로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무료 조합 오셔서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와 시카고 불스의 맞대결인데요.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두 팀의 지난 경기 내용이 어땠는지부터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필라델피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라는 최근 3연승을 올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5일 인디애나전에서 엔비드가 없었음에도 승리를 기록했고, 자, 비록 4쿼터에 13점 차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연장전까지 끌려간 것은 아쉽지만 어쨌든 이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조엘 엔비드가 이번 경기도 역시나 결장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직전 경기와 마찬가지로 엔비드는 이번 경기에도 결장할 예정이고, 그렇다면 직전 경기와 마찬가지로 식서스는 마이크로볼을 돌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직전 경기에서 196cm의 PJ 터커가 센터로 가고 2m 1cm의 토바이어스 해리스가 파워포워드로 뛰고 백코트에서는 맥시와 멜튼, 제임스 하든이 뛰었습니다. 자, 그런 로테이션을 돌렸을 때 꽤나 좋은 모습을 보였고 이번 경기도 처해진 상황이 비슷하다 보니 이 전략을 갖고 나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시카고 불스인데 시카고는 최근 9경기 6승 3패를 기록했고 최근 클리블랜드와 2경기를 해서 모두 패배를 기록했다. 자, 사실 다 이겼어도 이상하지 않았던 게임이었는데 2경기 모두 석연치 않은 판정 논란이 끼었다는 점에서 더더욱 시카고의 입장에선 아쉬운데요. 대신 브루클린 네츠의 12연승을 끊어버리는 등 확실히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는 올라왔다라는 것을 증명했고요. 자, 게다가 이번 경기에서 식서스는 엔비드가 없이 또다시 마이크로볼을 돌릴 것이기 때문에 시카고가 높이 싸움에서는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엔비드의 결정이 확정된 마당에 식서스에게 정배당이 떨어진 것은 솔직히 메리트가 크게 없는 메리트라고 보여지고 이 경기는 과감하게 시카고의 역배당 거기에 프랜슨까지 한번 노려볼 만한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핸디캡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언더오버인데요. 자, 식서스는 마이크로볼 공격에 몰빵할 거고 실제로 인디애나전 당시 3쿼터까지 97점을 기록하는 등 훌륭한 화력을 보였습니다. 자, 매우 빠르고 다이나믹한 농구를 했다라고 하는데, 자, 이런 흐름 속에 몬트레즈 헤럴이 또한 중용될 가능성도 있고 시카고는 최근 브루클린을 상대로 121대 112로 이겼는데 상당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왜냐? 브루클린이 최근 압도적으로 강력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었던 팀이었는데 이 팀을 상대로 121점씩이나 뽑았고 게다가 시카고는 최근 4경기 중 3차례나 121점 이상을 기록했고 그중 2경기는 연장전을 제외하고도 130점 이상이었음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오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엔비드가 빠질 예정인 필라델피아의 정배당보다는 최근 폼이 좋은 시카고를 노리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카고 승, 시카고 프랜승의 다득점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최종 조합은 수익방에서 공개합니다. 수익방 입장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고 무료 입장하시면 매일마다 고배당 조합, 주력 조합 한 조합씩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내일 경기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프리뷰해드린 내용은 말 그대로 내용 분석입니다. 수익으로 이어지는 최종 조합은 유튜브에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영상 고정 댓글로 카톡 주시면 경기별 실시간 라인업 및 심판 성향까지 분석한 최종 조합 드리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건승하시는 하루 되세요.